네트 추출물이 지성두피 진정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한 황성아, 박미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습관, 지나친 다이어트에 노출되어 두피에 손상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성두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성두피는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져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돼 홍조나 염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모발 관리와 두피 관리에 관심도 또한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뷰티케어의 관심도를 보시면 스킨케어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 헤어케어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성두피를 개선시키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성두피 개선 재료로는 알로에, 올리브, 티트리, 카렌듈라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외에 네틀이라는 식물을 연구해 사용하였습니다. 네틀은 쐐기풀의 한 종류로 라틴어 우로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우로는 따끔따끔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이는 쐐기풀의 잎과 줄기에 까슬까슬한 가시가 있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틀의 녹색잎은 음식과 차로 이용이 되는데요. 차는 빈혈을 예방시켜주고 진액은 습진, 화상, 치질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틀의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비타민C, 비타민 K 등이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 효과, 항산화 작용,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미네랄은 규소, 마그네슘, 철 등 다양한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C는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주요 역할 외에 홍조 완화,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어 저희는 네트를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 실험 방법으로는 두피 촬영을 통한 지성두피로 보여지는 실험자 6명과 주 2회, 실험기간 6주 동안 홈케어 샴푸를 제공하여 총 12회 동안 실험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네트 샴푸와 네트 헤어 미스트를 제조하였는데요. 먼저 샴푸는 보시는 사진 속의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헤어 미스트 또한 보시는 사진 속의 재료를 혼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부위로는 탑 부분과 옥시피탈 부분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네트를 이용한 샴푸 후 헤드스파 기계, 석션기, 매니플레이션, 스프레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관리를 해준 뒤 미온수로 헹구어준 후 모발 건조 및 스타일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유분 측정 및 두피 촬영 기기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탑 부분의 실험 후 사진을 보시면 지성두피로 인한 염증 완화와 홍조 개선을 볼 수 있었으며 옥시피탈 부분의 사진을 보시면 탑 부분과 마찬가지로 홍조 완화와 염증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분의 변화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옥시피탈본은 5%, 탑 부분은 2.8%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요인으로 지성두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네트 추출물을 이용한 두피 케어를 한 결과 두피 진정과 지성두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네트 추출물이 지성 두피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세미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 블랙헤드 관리의 발표를 맡은 최송이, 장보람입니다. 2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피부 고민으로 다음과 같이 75%의 사람들이 늘어진 모공과 피지 분비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는 블랙헤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블랙헤드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 피지의 생성이 촉진되어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면포가 형성되고 모공이 열린 상태에 공기가 닿으면 멜라닌 색소의 작용으로 인해 블랙헤드가 생성됩니다. 블랙헤드 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로는 해초나 녹차, 흑설탕, 머드, 그리고 수세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는 대중적 소재이지만 연구된 적 없는 수세미와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베이킹 소다를 임상실험의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세미에는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지와 같은 과산화 지질량을 억제시키는 사포닌이 주 성분인데요. 저희는 사포닌의 이러한 효과에 착안하여 실험 재료로 선택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박피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중화와 연화에 효과가 있는 베이킹 소다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진행하였는데요. 임상실험과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임상실험의 대상으로는 코 주변의 유분이 40% 이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 2회, 6주간, 총 12회에 걸쳐 실험하였습니다. 실험하기 앞서 다음은 임상실험 재료의 제조 과정입니다. 먼저 수세미 비누입니다. 수세미 토너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고 관리기간 동안 집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크럽제는 관리 직전에 제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실험 과정의 첫 단계인 클렌징을 마친 후 스티머를 이용하여 모공을 열어준 뒤 제조한 스크럽제를 도포한 후 3분간 러빙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수세미 추출물을 이용한 모델링 마스크를 도포한 후 피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행된 실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왼쪽 눈썹 앞머리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콧볼 부위를 피부 진단 기기를 이용하여 유분량과 모공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 방법인 설문조사는 임상실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코 주변 유분이 40% 이상인 여성 30명을 선정해 3주간 제조한 수세미 비누와 토너를 사용한 후 주관적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분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측정 결과 평균 18.7%의 수치로 감소하였습니다. 모공의 크기는 피부를 확대하여 육안으로 보아도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으며 측정 결과 평균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수세미 제품을 사용한 후 사용감을 기간별로 조사해 보았는데요. 블랙헤드 변화량, 피지 분비 변화량, 모공 크기 변화량 모두 미세하지만 사용할수록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헤드 관리를 위해 수세미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여 임상실험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분 감소와 모공 개선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로 피지 분비 조절을 위한 다양한 피부관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뱀부를 이용한 딥티슈 마사지가 하지 부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봄이, 최설입니다.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형에도 더욱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20, 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의 여성들이 가장 자신 없는 부위로 종아리를 꼽았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성들이 굵은 종아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식이 조절이나 유산소 운동과 같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가 어려운 하지 부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지 부종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하이힐, 잘못된 자세, 혈액순환 정체, 그 밖에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음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지 부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체 비만과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으며 하지 정맥류가 심해질 경우 피가 뭉쳐서 생기는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하지 부종에 효과적일까요? 그동안 부종에 좋은 마사지 방법으로는 림프 드레나지, 발반사요법, 경락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딥티슈 마사지를 이용하였는데요. 딥티슈 마사지는 표층에서 심부층까지 단계적으로 깊게 진입하여 신체 각층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촉진, 셀룰라이트 분해, 근육 긴장 완화, 림프 배농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종 완화를 극대화하기에 대나무인 뱀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뱀부는 다른 나무에 비해 열 전도율이 2배 정도 높아 독소 배출, 혈액 정화, 안색 개선, 수분 공급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부종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저희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다리 두께가 0.9cm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20대 여성 4명을 선정하여 주 2회, 6주간 총 12회 임상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임상실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임상실험 방법은 딥티슈 마사지를 이용하여 양쪽 하지 전면에 40분 동안 시행한 후 뱀부를 이용하여 양쪽 하지 후면에 20분 동안 시행합니다. 또한 부종에 좋은 운동을 한 후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을 한 뒤 인바디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하지 변화 상태는 어떻게 측정하였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부종의 효과적인 동작들을 알려주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모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하지 변화 상태는 어떻게 측정하였습니까? 실험 대상자들은 인바디를 이용하여 체중, 체지방률, BMI를 측정하였습니다. 체지방률과 BMI는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줄자를 이용하여 무릎에서 15cm 아래, 무릎에서 10cm 위 대퇴부, 무릎에서 20cm 위 대퇴부 둘레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이 체중, 체지방률, BMI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부분인 무릎에서 15cm 아래, 무릎에서 10cm 위 대퇴부, 무릎에서 20cm 위 대퇴부 둘레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바디에서는 체지방률이 4.5%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치수의 변화는 무릎에서 15cm 아래 부분이 5.1%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20대 여성들의 고민거리가 하지 부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딥티슈 마사지와 뱀부를 함께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하지 부종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종 관리에 뱀부를 이용한 딥티슈 마사지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센셜 오일과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하체 비만 개선을 연구한 이사랑 신유리입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꾸기란 끝나지 않는 숙제인데요. 뷰티 산업이 급성장할수록 여성들은 더욱더 자신을 가꾸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TV 매체에서도 성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이어트에도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요. 비만은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비만율 역시 2020년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하여 여성형 비만과 지방이 둔부, 대퇴부에 쌓여서 서양배 모양을 한 하체 비만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만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저희 같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처럼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하지 부종이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경우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비만 관리를 위해 셀룰라이트 분해에 효과가 좋은 제라늄 오일과 펜넬 오일을 블렌딩하여 메르디안 마사지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온열 효과를 주기 위해 파라핀 왁스를 사용해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관리에 사용된 제라늄 오일은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셀룰라이트 감소에 유용하고, 펜넬 오일은 신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유용한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열오법 중 하나인 파라핀을 사용하게